안녕하세요. 독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독서에 대한 생각을 질문했었는데요. 다들 잘 쓰셔서 무작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독서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도대체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독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과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두 번째, 모든 배움의 과정에는 독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삶의 원동력이 되는 자극을 얻기 때문에. 네 번째,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으로 창의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좋은 답변을 주었어요. 이미 우리는 독서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독서를 실천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교과서 14쪽 독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읽어보셨죠? 작가 리니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정리한 독서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독서론, 예를 들어 이송희가 생각하는 독서라고 하면 이송희의 독서론, 송수아의 독서론, 이경서의 독서론,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가, 이 리니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독서란 과연 무엇인가? 이 작가는 독서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글을 골라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주목해서 우리 이 작가의 생각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리니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요. 네, 대표적인 작품은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집입니다. 우리 책에 실려있는 이 독서론도 이 생활의 발견에 수록된 것입니다. 네, 리니탕이라는 사람은요, 1895년도에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생활의 발견, 이 독서로는 1935년에 출간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이 점도 고려를 하시면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교과서 본문 읽으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볼게요. 이 글은 독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독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어떤 글을 골라 읽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은 예로부터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오늘날에도 독서하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고 있다. 이것은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곧 이해가 가는 일이다. 네, 책을 읽는 즐거움은요, 옛날부터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책을 잘 못 읽는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선망을 받는 행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글은 리니탕이라는 사람이 1935년대쯤 쓴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서는 존경과 선망을 받는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평소에 독서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의 생활은 틀에 박힌 상투적인 것이다. 그 사람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지기뿐이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신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그 감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생활은 틀에 박힌 상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경험의 폭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지기일 뿐이며, 그리고 대부분 신변에 일어나는 그 주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불과할 뿐이죠. 자, 이렇게 독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런데 일단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그 별천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지금 감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책을 일단 읽기 시작하면, 다양한 경험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것이 양서라면 독자는 홀연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것이 된다. 자, 만약에 그 책이 좋은 책이라면, 자, 양서라면 제1의 이야기꾼과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양서는 곧 세계 제1의 이야기꾼이네요. 자, 여기에서 의인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는 독자를 유도하여 먼 별천지의 아득한 옛날로 데리고 가서 고민을 덜어주고 독자가 미처 몰랐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독서의 가치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맹자와 사마천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루 2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특권을 얻는 셈이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여행과 똑같은 것이다. 네, 여행 또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보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즐겁기 때문에 번뇌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좀 밑줄을 그을게요.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 아까랑 비슷한 색깔. 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맹자랑 사마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위인들의 말을 언급하며 독서가 미치는 심리적 효과 강조. 독서가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강조. 그래서 심리적 효과는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행과 똑같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그뿐인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색과 반성의 세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제나 사색과 반성의 세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설사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을 기록한 책이라도 그런 사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것과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책 속에서 겪는 물리적 사건은 하나의 구경거리이며 독자는 구경꾼의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데부터 쭉 독서가 주는 효용,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여기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독서의 효용을 정리할 거예요. 자, 양서가 세계 제1의 이야기꾼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이 양서는요, 옛날로 데리고 가서 고민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독자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가 동그라미 1번 할게요. 독서의 효용이라고 하죠. 독서의 효용 첫 번째, 고민을 덜어주고 독자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다른 색깔의 펜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첫 번째, 독서의 효용. 자, 두 번째 독서의 효용,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리게 해준다.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나 사색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고 반성의 세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므로 훌륭한 책은 이러한 명상의 기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며 사실의 보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말하면 신문을 읽느라고 소비한 막대한 시간을 독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문 독자는 명상적 가치가 없는 사실, 사건의 보도를 주로 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읽는 것은 단순한 사실과 사건의 보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는 아니다 라고 지금 이 필자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게요. 이건 필자의 생각이죠. 신문은 독서의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명상적 가치가 없는 사실 사건의 보도를 주로 접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상의 기분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훌륭한 책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자, 훌륭한 책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적절히 말한 사람은 송나라 때의 시인이며 소동파의 친구였던 황상곡인 것 같다. 라는 거. 황상곡이라는 사람이 독서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대부가 사흘을 독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말에 맛이 없고 거울 속의 자기 얼굴에 대해도 가증스럽게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황상곡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황상곡은요, 사대부가 책을 읽지 않으면은 얼굴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독서는 독서하는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 매력과 품격을 줘야 하는 것, 주기 위한 것,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노린 독서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정신 향상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신 향상 따위에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면 독서의 즐거움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정신 향상을 위한 독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왜? 독서의 즐거움과 정신 향상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난 셰익스피어를 읽어야만 한다. 소포클레스를 읽어야만 한다. 또 엘리엇 박사의 오피트 책꽂이를 전부 읽어야만 한다. 읽어서 지식을 넓혀야 한다.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학식은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 하룻밤쯤 그는 자신에게 채찍질하여 햄릿을 읽는다. 그리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는 나온다. 그러나 얻은 것은 단지 햄릿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거는 올바른 독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독서를 과제로 삼는 것은 국회의원이 연설 전에 관련 서류나 보고서를 읽어보는 따위의 행위와 같다. 그것은 연설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지 독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것, 독서를 과제로 삼는 것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리니탕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리니탕이라는 사람은 독서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독서가 주는 즐거움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황상국에 따르면 독서의 목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인간의 용모의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것밖에 없다. 자, 인간의 용모의 매력을 주고요. 담화에 풍미를 주는 것.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냐면 황상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필자도 이 황상국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용모의 매력이라 해도 단순한 미모와는 물론 뜻이 다르다. 황상국이 말하는 볼성사나운 풍모란 육체적인 추함이 아니다. 추해도 매력 있는 얼굴이 있거니와 아름다워도 전혀 멋이 없는 얼굴도 있다. 나의 중국인 친구 중에 머리 모양이 폭탄 같은 사나이가 있는데 그는 언제 보아도 호감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주위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친구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외모가 그렇게 그다지 미남으로 인정받을 만한 외모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반영된 가치관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어떤 용모 그리고 담화의 풍미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사진상으로 말한다면 서구의 문인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체스터턴의 얼굴이다. 자, 이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람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라고 지금 필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스터턴은요, 언론인 겸 소설가예요. 그리고 소설 브라운 신부의 무지를 쓴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콧수염과 안경과 제법 덥수룩한 눈썹과 주름 잡힌 미간의 선 등이 악마처럼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은 그의 이마 속에 숱한 사상이 많은 생각들이 약동하고 있으며 묘하게 사람을 쏘아보는 눈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형이 황상국이 좋아하는 얼굴이다. 분이나 입술 연지로 치장된 얼굴이 아니라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이다. 자,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을 지금 더 높게 사는 거죠. 자, 어떤 것보다 분이나 입술 연지로 치장된 얼굴보다. 자, 이것보다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을 더 높이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 여기에선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 자, 주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자, 독서의 목적. 목적은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담화의 품격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담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오로지 독서의 방법에 달려 있다. 말투에 풍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독서 방법에 달려있다.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면 담화 속에서도 풍미가 우러난다. 담화에 풍미가 있다면 저술의 풍미가 스며들지 않을 리 없다. 자, 이런 까닭에 나는 풍미나 취미라는 것이 독서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풍미나 취미를 높일 수 있는지,
자, 그거는 독서하는 방법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취미는 역시 개인의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것은 소화력에 확신이 서기 때문이다.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독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독서 취미를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부모도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취미를 기대해서는 않는다. 읽는데 흥미가 없으면 독서는 오로지 시간 낭비이다. 원중랑은 읽기 싫은 책은 주저없이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자, 풍미나 취미라는 것이 독서의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뭐예요? 개인의 관심이죠, 관심.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개인의 관심이 올바른 독서 방법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아이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맞는 것이 다 100% 맞다고 그 독서 책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음식물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지 그 책을 소화시키고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쓴 설명 방법은 자, 유추의 방법이죠. 여기다가 유추의 방법. 자, 유추라는 건 어떤 논리적인 방법이냐면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에요. 유사한 것을 근거로 유사한 성질을 근거로 다른 것도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유추의 방법이죠. 자, 우리 사람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비슷하게 독서하는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추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은 없는 것이다. 네, 반드시 꼭 읽어야만 돼라는 그런 책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권장도서는 있지만 그 권장도서를 꼭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자, 책보다 어떤 책을 읽느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풍미나 취미가 가장 우선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지적 감흥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유동한다.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요,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자, 수액이 있는 동안, 여기서, 자, 우리의 지적 감흥은 나무랑 냇물에 지금 비유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액이 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물이 솟는 한 물이 흐른다. 물은 자, 암초에 부딪히면 우회하여 흐르고 자, 그런데 이 물은요. 암초에 부딪히면 우회하여 흐르고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면 잠시 고였다가 굽이쳐 흐른다. 심산에 늪에 들면 깊은 산에 늪에 들면 흔연히 거기서 휴식하고 물살이 센 내를 만나면 사납게 흐른다. 이처럼 물은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만인의 필독서라는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정하에서 생애의 어느 시기에 읽어야만 할 책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자,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 암초에 부딪히면 위에서 흐르고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굽이쳐서 흐르게 되고, 그리고 늪에 들면 당연히 거기서 잠시 멈추겠죠. 그리고 물살이 센 내를 만나면 아주 빠르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자,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어쨌든 바다로 들어가요. 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뭐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독서 방법을 취할 수 있음을, 자, 물의 흐름에 지금 유추하고 있는 거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독서 방법을 취할 수 있음을 물의 흐름에, 자, 유추, 비유, 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인의 필독서라는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정 안에서 생애 어느 시기에 읽어야 할 책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만인의 필독서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책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만인의 필독서가 없는 이유. 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책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 그걸 지금 물의 흐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나쁜 뒷맛이 남을 뿐이다. 자, 공자는 50세의 주역을 읽으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즉 45세에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논어의 공자 이야기에는 실로 온화한 품격과 원숙한 지성이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접하는 사람 자신이 원숙해지기 전에는 그 참맛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을게요.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나쁜 뒷맛이 남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정리할까요? 일정한 수준이나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걸작을 읽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됨. 읽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죠. 뭐 책도 그렇고 뭐 노래를 들을 때도 그렇고 어떤 자신의 경험이 더 쌓이면 그 책을 받아들이는 혹은 그 노랫말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다르다면 다른 풍미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똑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영화, 정말 내가 재밌게 본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경험 있죠. 그런데 반복해서 볼 때마다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구절도 다르게 되고 자,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나 혹은 저자를 사진으로 본 뒤 읽으면 책의 재미는 한층 깊고 저자와 교분을 끄는 뒤에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다. 그러므로 양서는 두 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거니와 재미 또한 새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 어떤 내용을 지금 살펴봤냐면요. 지금 이 리니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독서란 무엇이고 그리고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고 독서가 주는 효용에 대해서 자 크게 내가 3가지 정도로 알아봤고요. 그리고 황상국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 황상국이 이야기를 하는 자 독서의 목적은 인물의 품격과 담화의 격을 높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진정한 독서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죠. 신문을 읽는다라든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다라는 것라든지.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올바르게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관심, 개인의 취향, 개인의 취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학습 활동과 여러분들에게 구글 퀴즈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